길을 걷다가 누군가 툭 어깨를 치고 지나갑니다. 사과는커녕 짜증 섞인 눈빛을 던지고 가죠.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들끓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지금 나 무시한 거야? 이걸 그냥 넘겨야 해?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었을 겁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는 날. 괜찮은 척하면서도 마음은 계속 뒤틀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후회로 밤을 보내는 날. 그런데 여러분, 그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품위 있게 반응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내 자존감은 지키고 내 감정은 흐트러지지 않는 삶. 가능할까요? 무례한 사람에게 품위를 지키는 법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해답을 2000년 전 고대 철학자들에게서 가져와 봅니다. 스토아 철학. 불쾌한 현실 속에서 품위를 지키는 태도의 철학. 지금 시작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에픽테토스는 노예 출신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무례한 말, 불쾌한 표정, 불친절한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에 대한 내 해석, 내 감정 반응이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바꿀 수 없는 외부 조건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스스로 선택하라.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있죠. 바로 감정 간극.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 자기 선택을 삽입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선택하는 주체가 됩니다. 즉, 누군가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즉각 분노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 내 태도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스토아 철학자, 그리고 진짜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철학이 우리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카페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자리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통화하기 시작합니다. 눈치를 줘도 못 알아채고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준비한 보고서를 냈는데 상사가 내용도 안 보고 이게 뭐야? 라며 무례하게 대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 갈림길 앞에 서죠. 1. 맞받아쳐서 분노를 표출하거나 2. 꾹 참으며 속에서만 끓이거나.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결국 내 감정을 잃고 내 품위도 잃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태도의 철학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외부의 공격은 당신의 인격을 건드릴 수 없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 실제 삶에서 이렇게 반응해 본 적이 있나요? 무례한 말을 들었지만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부드럽게 넘긴 경험. 그때 느껴지는 내적 안정감, 그건 단순히 참은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태도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선택은 한순간의 의지가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스토아 철학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봅니다. 1. 감정 반응 전 내부 질문하기.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말에 반응하는 것이 나의 품위에 도움이 될까? 이 질문 하나가 감정에서 태도로의 전환점이 됩니다. 2. 감정과 사건을 분리하기. 스토아 철학에서 중요한 건 사건은 외부, 감정은 내부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건 그의 문제다. 내가 화낼지는 나의 선택이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나의 감정은 내가 주인이다. 3. 기품 있는 문장을 미리 준비하기.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쓸 수 있는 말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그 말씀 조금 날카롭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말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을 담지 않고 단단하고도 우아한 말들을 연습해 보세요. 4. 침묵의 힘을 활용하기. 가장 강력한 품위는 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반응을 유도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침묵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품위를 지키는 삶이란 자신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에 집중하는 것.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왜 이 태도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를 조용히 되짚어봅니다. 무례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거리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우리는 그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조금 더 분노로 반응하면 조금씩 그 분노가 내 안에 쌓이고, 조금 더 품위로 반응하면 조금씩 내 존재가 단단해집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외부 세계는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는 언제든 선택 가능하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처럼 되지 않기로 선택하세요.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당신이 어떻게 대답했는지가 당신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나를 잘 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내가 누구인지 가장 정확히 드러나는 순간은 위기의 순간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내 자존심이 긁혔을 때, 억울하고 모욕적일 때,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택하는지가 내 품격의 진짜 얼굴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전쟁터와 정치의 한가운데에서도 매일 일기처럼 철학을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명상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이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선언입니다. 누군가 내게 모욕감을 주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대와 같은 방식으로 응수해 순간의 감정을 풀지만 결과적으로 나도 파괴되는 길, 혹은 침착함과 단단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잃지 않는 길. 스토아 철학은 후자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무례한 사람을 피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나를 훈련시켜주는 도구, 즉 내 인격을 단련시키는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모욕했는가? 그 사람은 당신이 품위 있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무례한 사람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자극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찌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내면에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처럼 행동할 것인가? 이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 나를 정의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말하는 방식이 나를 증명하게 할 것인가? 무례한 사람은 우리가 반응하는 존재인지 선택하는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해줍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내 태도의 힘을 실험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품위를 지키는 사람만이 존재의 중심에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이기려 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 더 강한 어조, 더 날카로운 반박. 하지만 진짜 품위는 말보다 먼저 존재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단단함,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그건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보다 강한 언어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당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태도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태도가 말보다 더 크게 울린다는 걸 압니다. 당신이 품위를 지킬 때 당신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모범, 누군가의 영감, 누군가의 기준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 때 그 순간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내 감정이 흔들리는 시험대입니다. 그 말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감정을 조용히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스토아 철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진짜 자유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시작된다. 자유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감정조차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 내뱉고 후회할 것인가? 혹은 침착하게 넘기고 나 자신을 지킬 것인가? 그 선택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품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속도가 빠르고 말이 거칠고 감정이 즉시 반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댓글 한 줄에 상처받고 짧은 말 한마디에 분노하며 누군가의 공격에 하루 전체를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럴수록 더 필요한 건 속도의 반대, 즉 멈춤과 내면의 간격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고요는 힘이다. 진짜 태도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난다. 무례한 시대에 내가 무례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건 단지 인내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 침묵을 택하는 것. 그건 결코 수동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자기 통제의 표현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때 당신이 지켜야 할 단 하나는 당신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당신을 끌어내려서 같은 레벨로 싸우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면의 평정과 중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 어떤 물에도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이건 단지 착하게 참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존재의 품격을 스스로 선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결국 누가 옳은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품위 있게 존재했는지를 기억합니다. 말보다 크고 반응보다 더 깊은 것. 그건 바로 태도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내가 잃고 싶지 않은 태도는 무엇인가요?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요? 누구나 실수합니다. 감정에 휘둘릴 수도 있고 한순간의 분노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어떤 선택을 반복하느냐입니다. 침착함은 훈련으로 자랍니다. 품위는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반복되는 태도의 결과입니다.